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지원근 대표님,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원근 대표님께서 이런 청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원근 대표님, 통계를 보는 2030 세대 인식 주제로 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 대표님 발제해 주십시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음수거를 안 했습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원군입니다. 2030 세대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대 인식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쭉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한국리서치에서 올해 5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세대 인식, 각 연령별로 세대 인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건데, 약간 복잡하긴 한데 제가 한번 잘 설명드려 볼게요. 그 각 연령대별로 뭘 물었냐면, 이게 뭐 약간 잠깐만요. 이 화면이 안 움직이거든요. 잠깐만요. 네, 됩니다. 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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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네, 이 자료는요. 각 연령대에 대해서 친근감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대해서 그 0점부터 10점까지 그 중에서 가까이 느낄수록 10점에 가깝게 응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8세에서 29세, 20대 연령층 한번 볼게요. 본인 연령대에 가장 친근한 게 이제 8.1점이 나온 거예요. 10.0점부터.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8점이 나온 건데 자기보다 10살 많은 30대는 6.9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40대는 5.3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이상 이제 고령층을 한번 볼게요. 60세 이상을 보면 본인들 잠깐만요. 네. 그 본인들 세대, 그러니까 60대 친근감을 느끼는 게 8.0이잖아요. 근데 70세 이상은 7.4고, 그 다음에 60대 층은 50대에 대해서는 6.8로 내려가고, 40대에는 5.4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근감, 그 연령대별로 친근감인데,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아래 연령대보다 위의 연령대에 조금 더 친근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요. 본인한테 그 세대 차이를 느끼는 연령대에 대해서 느낀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약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건 비율입니다. 20대 연령층을 볼게요. 20대 그 줄을 보시면요. 그 30대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게 22%밖에 안 되죠. 근데 40대는 72%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연령층 같은 경우는 20살 위는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 연령층을 볼게요. 30대 연령층은 자기보다 10살 많은 40대 같은 경우는 27%인데 50대는 69%나 올라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살 차이 정도 되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볼게요. 60대 연령층은 자기보다 밑에 50대 10살 아래는 23% 정도 되고 그러니까 별로 세대 차이를 안 느끼죠. 그러니까 40대는 61%확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올해 만으로 59세인데 우리 교회 60대 장로님들하고는 친해요. 별로 세대 차이 안 느끼거든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60대 연령층에서 40대만 해도 20살 내려가면 바로 세대 차이를 느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대남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 인식에서 보면 10대 아이들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그 10대 아이들을 느끼는 세대 차이는 다 똑같이 이렇게 높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연령층도 바로 10살 미친데도 불구하고 67%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10대 애들이 되게 좀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하고 10대 청소년들하고는 약간 좀 그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걸로 기성세대가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세대 차이를 느낀다가 20살 위 아래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계 평균 그 리더십
리더십들이 한국계 리더십들이 평균 한 63세 정도 되는데 그 63세 정도 되니까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중반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데 그럼 60대 연령층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40대부터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30대 연령층하고는 60대하고는 정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서로 공유하는 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 30대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20, 30대 가운데 나이가 30살이다. 그러면 그 30살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는 결국은 20살 차이라면 50이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면은 20살 차이면 세대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10살보다 약간 많은 45살. 그러니까 30살이 20, 30대 중간 나이가 30살이면 그래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연령대가 45살이에요. 그리고 60살에서 다시 또 15살 정도면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세대 차 20, 30대를 견인할 수 있는 연령대가 45세다. 그러면 양쪽 다 세대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장로님들, 장로 리더십 그룹들이 40대 연령층이 그래도 균형적으로 많이 들어가야지만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한국계 바톤 터치 할 수 있는 그런 기재, 그런 플랫폼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쭉쭉 넘어갈 텐데요. KBS에서 그 20세에서 34세까지 젊은 사람들하고 50대 장년층하고 각각 600명씩 1200명을 지난해 5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이게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네 번에 걸쳐서 발표했는데 이 자료 중에 중요한 것들만 제가 몇 가지를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일단 586 세대, 그러니까 자기 부모 세대죠. 586 세대에 대한 평가인데 인식인데 586 세대는 젊은 세대와 비교해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가 청년들은 57% 정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86 세대는 위선적이다. 청년들이 한 57%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자기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좀 위선적이다. 이런 실망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층과 장년층은 사회 문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기 어렵지 않다 해서 그렇지 않다 응답률이니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50대 장년층은 63%로 이제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35%밖에 응답을 안 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50대 연령층은 아무래도 수직적인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그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아래 연령층하고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30 세대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이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윗세대하고 사회적 문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런 인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남자, 아까 이대남 얘기했지만 청년 남자, 그러니까 2030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요 한 몇 년 사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일단 청년 남자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서 유독 돌출적이다.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다음에 보수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환경보다 개발이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사회 이슈인데 남자 청년들만 높아요. 남자 청년들만. 그러니까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 반대 비율인데 청년 여성이나 50대 남자는 그렇게 반대 비율이 높지 않은데 청년 남자만 반대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되게 돌출적이고 보수적이긴 하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남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왼쪽 그래프 보십시오. 본인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장 최하층을 1이라고 보고 최상층을 10이라고 봤을 때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복지를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이 변수를 갖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중년층 50대 그 부모 세대는 자기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일정하죠. 그죠? 그런데 청년들은 잘 살수록 부자일수록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 볼게요. 기회가 되면 내 것을 나눠서 타인을 도울 것이다. 이 그래프 방향이요. 세계는 중년, 그러니까 어른들, 50대
부모 세대 남자 여자는 부자일수록 나누겠다는 의향률이 높죠, 그죠? 높은데 그 다음에 그 여성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청년 남성만 부자일수록 나누지 않겠대요. 도대체 이 성향 이런 태도가 청년 남자들이 어떻게 하다 이런 태도가 됐는지 본인이 부자일수록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할수록 이타적인 태도가 낮아진다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심층적인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공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제가 참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뭐 공정하면서 청년하고 거의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단어 중에 공정이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공정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이터를 쭉 보면은 오히려 청년들은 공정보다는 평등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일단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게 오히려 어른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직장 봉급은 철저히 능력과 공고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된다. 이것도 어른 50대가 더 높습니다. 뭐 이제 그런 특성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했어요. 집값 상승은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그렇다. 청년이 65%고 50대가 59%. 암호화폐가 이게 작년에 5월 달이니까 암호화폐가 튀기 전이었는데도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암호화폐가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청년이 35%, 50대가 13%. 그러니까 청년의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암호화폐로 자기 지금 부의 사다리를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가 사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냥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거의 없다라는 비율이 청년들이 62%니까 굉장히 절망감, 실망감 속에 있어. 그래서 청년들은 오히려 이게 이제 이 멘트가 시사기획 창의 그 서울대 교수들이 다 분석한 멘트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공정세대보다는 오히려 상실세대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저희 연구소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20대 갈등, 성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령별로 특히 이제 20대 같으면 남자 여자가 좀 큰 차이가 나는데 성별 갈등을 보면 심각하다가 20, 30대가 높고 지금 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그 사회통합 실태 조사가 이제 매년마다 발표가 되는데 거기 우리나라의 집단 간 갈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해마다 이렇게 갈등의 심각성을 쭉 이렇게 측정을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트래킹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그 심각도가 상승률이 높은 게 성별 갈등입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보시면 향후 갈등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각 연령대별로 20대 연령층만 남녀 갈등이에요. 20대 연령층이 남녀 갈등이 가장 높죠. 빨간색이요. 그 다음에 진보 보수 이념 갈등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올라가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는 20대, 30대 이 연령층들은 그러니까 특히 20대층은 이 그 성갈등 문제가 본인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좀 느끼는 거고 서로 간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청년은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가 52, 그 다음에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19인데 여성 청년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75. 그러니까 서로 자기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거는 하여튼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 청년 아까 앞에서 교수님이 이제 몇 가지 기독 청년 얘기를 하셨는데 기독 청년 조사 데이터 중에서 세대와 관련된 것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능력 면에서 우리 부모 세대인 기성세대보다 나는 못하다고 생각한 데가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성세대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세대의 20, 30대 시절보다는 우리 부모의 20, 30대 시절보다는 나는 지금 더 불행한 세대가 69%고요.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지금 기성세대 은퇴 후보다 우리 부모 은퇴할 때보다 내가 은퇴할 때가 난 더 못 살 것 같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에게 무관심한 사회다. 지금 시대가 기독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관심한 대상이다. 이게 67%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교회 어른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아이템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독 청년들 또 하나 보면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신앙 수준 질적 변화를 보면요. 기독 청년이 신앙이 지난 1년 사이에 신앙이 깊어졌다가 11이고 신앙이 약해졌다가 34인데
40대 이상 장년층을 보면은 신앙이 깊어졌다가 21, 신앙이 약해졌다가 25. 그래서 기독 청년이 훨씬 그러니까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비율이 높은데, 이게 얼마 전에 조사했던 기독 청소년, 중고생들, 크리스찬 청소년보다도 오히려 청년들이 더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그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청년들이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신앙이 약해진 비율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갤럽 데이터예요.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 이게 4천 명 조사한 거고, 올해 1월 달에 각 성 연령대별로 자기가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매우 보수다, 약간 보수다, 그 다음에 보수 진보도 아니다, 그 다음에 약간 진보다, 매우 진보다, 이렇게 5개 중에서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4월 달 끝나고 5월 달 데이터입니다. 아직 6월 학계 데이터가 안 나와서 지금 5월 걸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1월 학계 데이터하고 그다음 5월 학계 데이터예요. 이 두 가지를 4월 보궐선거를 앞뒤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20대 남자가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에서 35%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 여자는 오히려 더 줄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줄었고요. 아마 이준석 효과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30대 남자도 좀 더 보수 성향이 높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준석 그 효과가 분명히 여기 20대 남자하고 30대 남자한테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남녀 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 그 올 상반기 때 우리나라 정치 성향을 보면 20대 남자가 특이하게 보수 성향으로 확 높아졌는데, 이게 이준석 효과인지 아니면은 반문재인 정서가 확 올라온 건지, 요건 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 있는데, 그렇게 되고 거꾸로는 이제 20대 여성은 역으로 진보 성향이 좀 이건 이제 진보 성향에 대한 겁니다. 진보 성향이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근 대표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발제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20대 남성 여성 이것도 편가르기인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지만 따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사회학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슈로 따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대 남성, 특히 20대 남성의 어떤 변화들은 주목할 만한 교회 이슈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